오늘은 소단원 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에 대해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원에서 단원명처럼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영상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듣기 전에 A4나 노트 준비해 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필기를 함께 할 건데요. 그 필기 내용을 같이 적고 그 필기 사진을 과제방에 올리셔야 하니까 꼼꼼히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글 창제는 왜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36쪽을 보시면요. 한글이 없었던 시기에 우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를 누가 어여삐 여겼죠? 자, 세종대왕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죠. 자, 그래서 1443년에 우리 고유의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자, 훈민정음은 우리 고유의 문자로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자,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진 우리 문자. 자, 지금부터 이 문자가 어떻게 창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리말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한번 쭉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은지,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서 이 영상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 공간에다가 필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미리 준비한 A4와 노트에 적으시면 됩니다. 자, 훈민정음 우리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음자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자의 원리로 맨 처음에는 상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5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혓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자, 미음은 어떤 모양을 본뜬 거죠? 자, 입모양을 본떴죠. 그 다음에 시옷은 이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 기본자는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라고 하여서 자음 기본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에 가획의 원리가 들어가는데요. 자, 자음의 기본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더하여 만든다. 가획이라는 게 획을 더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기본자 기역에서 가획자 키읔이 나오고요. 기본자 니은에서 디귿, 티읕이 나오고 기본자 미음에서 비읍, 피읍. 자, 기본자 시옷에서 지읒, 치읒. 자, 그 다음에 기본자 이응에서 옛 이응과 히읗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획이 더할 때마다 뭐가 세지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소리가 세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병서의 원리를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병서라는 거는요, 옆으로 나란히 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나란히
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런 글자들을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2번씩 쓰면서 만든 게 병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체가 있는데요. 자, 이 이체는 소리의 세기와 상관없이 획을 더하여 만들었습니다. 다른 이 가획의 원리는 소리가 세질 때마다 획을 더했는데 이 이체자는 획을 더했지만 소리의 세기가 더해지지 않았죠. 자, 이 소리의 세기와 상관없이 획을 더하여 만든 이체자로는 리을, 그 다음에 옛, 이응, 반치음이 해당이 됩니다. 얘는 옛 이응이라고 읽고요. 얘는 반치음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 옛 이응은 이 기역의 이체자인데요. 자, 모양은 기역과 달리 뭐와 가깝나요? 이응과 가깝죠. 자, 기본자 이응에서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음자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자를 만드는 원리인데요. 자, 모음자를 만들 때 맨 처음 역시 상형의 원리입니다. 자, 자연의 모습을 본떠서 기본자 3개를 만드는데요. 자연의 모습을 본떠서 이렇게 3개를 만드는데 아래아는 하늘의 모습, 은은 땅의 모습, 이는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듭니다. 자, 이 모음 기본자 역시 다른 모음자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입니다. 얘네들을 모음 기본자라고 합니다. 자, 2번째로는요, 합성의 원리입니다. 자, 합성을 하게 되는데 요 기본자들을 서로 결합하여 만든 원리입니다. 자, 의와 이에 아래아를 더하게 되는데요. 자, 위에다가 점을 찍게 되면 오가 되고요. 아래에다가 점을 찍게 되면 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옆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 왼쪽에 점을 찍게 되면 어가 되고요. 이 오른쪽에다가 찍게 되면 아가 됩니다. 자, 여기에 아래아를 한 번 더 합하여서 글자를 또 만들 수 있는데요. 요, 유, 여, 야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아가 한 번 더해진 요 글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요 글자들을 초, 출, 자라고 하고요. 아래아가 한 번씩 여기에 더해져. 초출자에 아래아가 한 번 더해져 만들어진 요, 유, 여, 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배웠죠? 뭐라고 하나요? 제출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자음자, 모음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이미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잘 기억이 나시나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있으면 잘 기록해 놓았다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42쪽을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142쪽을 보면요. 한글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면요. 한글의 특성에 3가지가 이 글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자 수가 적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예로 들면
예로 여러 나라의 문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자는 5만 개이고, 일본어는 100여 개가 되고, 그나마 적은 게 로마자 알파벳인데 50여 개입니다. 근데 이 문자들보다 한글은 훨씬 적은 40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특징, 글자 수가 적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그 이유는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확장하여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음의 기본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획을 더하여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라고 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가 나와 있냐면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지는데요. 예를 들어 한글의 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로 발음이 됩니다. 이 하나의 글자에는 오라는 하나의 소리값만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알파벳 O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따라서 오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오우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발음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발음을 익힐 때 학습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만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그 맨 처음에 소리값만 이해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지문에는 세 가지의 한글의 특성이 있는데요. 자, 옆으로 한 번 더 가시면 교과서 143쪽에 한글의 표기 방식이 나와 있어요. 자, 한글의 표기 방식은 여러분들 가와 나중에 어떻게 쓰죠? 요렇게 쓰죠. 자, 요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모아쓰기라고 한다. 자, 그러면 나처럼 쓰는 걸 뭐라고 할까요? 풀어쓰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다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쓰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 쓴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표현하고 독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한글의 특성을 방금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았죠? 네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 수가 많다, 적다, 적다. 자, 두 번째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다. 자,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확장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글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의 글자가 몇 개의 소리값을 가지죠? 하나의 소리값을 가진다 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풀어 쓴다, 모아 쓴다 라는 특징을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은 마치 정보화 시대를 예견했듯이 정보화 시대에도 아주 적합한 글자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보았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144쪽을 보시면 정보화 시대에 우리 한글이 얼마나 적합한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다시 봐볼까요? 자, 교과서를 보시면 자, 정보화 시대의 한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요. 중국의 한자와 일본 가나는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하고 나서 해당 문자로 변환을 해야 되고 즉시 기록되는 한글의 컴퓨터 업무 능력은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가나보다 7배 이상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 자, 중국의 한자는 컴퓨터로 입력할 때 발음을 먼저 알파벳으로 입력해요. 그 다음에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다오라는 것에 3가지의 한자가 나와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컴퓨터 자판으로 그냥 자음과 모음 자판을 눌러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 자판을 입력할 때 굉장히 편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왼손으로는 주로 자음자를 쓰고요. 오른손으로는 주로 모음자를 쓰면서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대전화에 자판을 쓸 때에도 컴퓨터와 비슷하게 굉장히 빠르게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자, 휴대전화 자판에 적용된 한글의 원리를 말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휴대전화 자판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모음 기본자 3개를 합하여서 다른 모음자를 만든 무슨 원리를 적용하였다? 합성의 원리를 적용했다. 얘를 누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아가 되는 거예요. 이 2를 누른 다음에 아래아를 2번 누르면 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휴대폰에 쉽게 글자를 적을 수 있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판의 모습이 다르죠. 자, 휴대전화 자판을 보면 어떤 원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나요? 자, 요 획추가라는 단어가 보여있죠. 획은 소리의 세기가 가해질 때마다 하나씩 추가가 되는 무슨 자를 만드는 원리였죠? 자음자를 만드는 원리 중에 뭐였죠?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트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정보화 시대의 우리 한글 컴퓨터 자판을 입력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이죠. 왼손으로는 자음자를 쓰면 되고 오른손으로는 모음자를 주로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째로 휴대전화에도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휴대전화에도 우리 창제 원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가의 예에서는 모음자를 만드는 원리 중에 합성의 원리가 들어갔고 나에는 어떤 원리가 들어갔나요? 가웨그 원리가 들어갔더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소단원 2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영상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과제방에는 어떤 과제를 올리냐? 지금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한 내용 있죠? 요렇게 수업 시간에 함께 필기한 내용을 과제방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린 내용의 종이는요, 학교를 다시 왔을 때 수업 시간에 다시 확인을 할 거니까 꼭 가지고 오시고요.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등교를 하게 되면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복습을 확실하게 해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